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이 잘 가긴 했는데, 아쉽게도 또 트럼프의, BJ 트럼프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나스닥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어제 얘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사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렇게 갔으면 오히려 같은 발표에서 이렇게 올랐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반영이 된 상태에서 별거 없겠지라는 거에 있어서 트럼프가 갑자기 상호관세 그런 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뭘 말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나빠질 게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의 외교 방식 항상 그랬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너네 미국한테 보복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 위협 줘놓고 협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거다. 이게 사실 뭐랑 같냐면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중립금리로 동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제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관세 가지고 뭘 장난칠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는 것들이 당분간 더 털 수도 있어요. 더 털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만 어쨌든 잘 이겨내면은 괜찮다. 근데 이걸 또 아서히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미국 세금 납부일까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4월 15일이니까 대충 뭐 흔드는 시간까지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세금 납부일 이슈 때문인지 뭐지 뭐 없지만 그냥 한 4월 15일 이 정도까지는 그냥 데드라인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아쉬운 것은 여기서 박스권을 해준 다음에 관세가 됐으면 살짝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도미넌스가 높습니다. 4시간 봉상으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캔들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태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그런 게 나왔다가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말아 올리고 쭉쭉쭉 가면서 사실 얘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도 여기서 추세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1시간 봉상으로 눌림목은 나오고 있지만 얘가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돈을 다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이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와야 이게 다시 코인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나스닥이랑 움직임을 같이 하긴 하는데 그쵸? 되게 비슷하긴 하죠. 근데 나스닥과 다른 점은 어쨌든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해봐도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 새로운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갔고, 어쨌든 다이버전스 형태가 조금씩 뜨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점을 좀 갱신하는 그런 차트지만 비트코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저점을 갱신한 다음에 나름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끝나게 된다면 얘는 결국 어느 구간을 넘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9만 달러를 확실하게 넘고 여기를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본 게임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천천히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고생 많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어찌됐든 관세라는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금리도 있는데 여러분들 러우 전쟁으로 처음에 엄청나게 이 영향력을 많이 주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CPI 다 봤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도 요즘은 보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점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공포에 벌벌 떨다가도 시장이 오르니까 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떨어질 때 되니까 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세 역시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아직 집권한 지 1년 차밖에 안 됐어요. 1년 차 때는 권력이 가장 강할 때고, 그리고 1년 차 때 뻘짓하다가 레임덕 올 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박빙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큰 차이로 이기긴 했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인 구도를 만든다든지, 그쵸? 야당이 엄청나게 다수석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소한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레드웨이브를 실현하긴 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집권 1년 차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레임덕이 올 수가 있어요. 조기 레임덕이. 트럼프 미쳤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무슨 마지노선이냐? 전 정권 탓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올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다 왔다고 저는 다 와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되면 돈을 찍게 되고 자산시장에도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돈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러티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천천히 대비는 하되, 다만 이 흔들게 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매수는 하지 말고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이 구간에서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보다도 잘 버티고 있고, 이제 금만 좀 떨어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M2도 괜찮고, 그리고 전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여기서 올타임을 찍었다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높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봐도 계속 올타임 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서 하다가 보면은 또 다시 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럼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가고 못 사고 반복하다가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고 사면 또 똑같이 물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천천히 시장에서 적당한 공포를 느끼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몸살도 그렇고요. 목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슈는 정말 급한 사안이라 또 영상을 이렇게 좀 짧게나마 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력하고 관세에 대한 이슈도 뭐 많이 해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흔들기는 할 거다. 그런 것들만 좀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